오늘날의 기술과 감성을 더해서 밍글스만의 새로운 한식을 선보인다예요. 한국의 음식의 맛을 낼 때 가장 중요한 게 장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밍글스 레스토랑의 오너 셰프 강민구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당시에는 조금 잘 실감이 안 났고, 그 안에 주방에서 그 영상을 제가 받았거든요. 이렇게 보고서 결과 듣고 그땐 실감이 안 나는데, 그 이후에 홀로 나왔는데 저희 전체 팀이 다 기다리고 있어서 그때 제가 소식을 알리면서 저희 오픈 멤버였던 김민성 매니저님을 이제 포옹을 하면서 조금 그때 실감이 막 났습니다. 딱 이 자리였어가지고 더 그때 기억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 이게 정말 맞나? 너무 좋기도 하고, 막 지나간 막 11년 동안 레스토랑 운영했던 생각도 많이 나고, 너무 막 복잡한 감정이었어서 살면서 그런 막 기분이나 감정을 느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때 생각하면은 아직도 기쁘기도 하고 약간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미슐랭 가이드의 평가라는 게 룰을 공표해 놓고 있다거나 공식이 있다거나 그렇다기보다는 암행으로 평가를 하고 철저하게 평가 방식이 비밀로 붙여져 있으니까 저희도 어떤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 밍글스만의 고유의 색깔을 잘 품고 그걸 고객들한테 잘 전달하려는 거, 그러기 위한 거는 뭐 여러 요소가 있을 텐데 서비스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음식도 당연히 좋은 음식을 해야 되고, 거기에 동반되는 다양한 음식을 담는 기물이라든가 공간, 인테리어 뭐 그런 부분들까지 전체적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직원 수도 더 많이 늘려서 저희가 직원이 한 35명 정도 되는데, 상시로 근무하는 수가 지금 28명에서 30명 정도가 되고, 손님 수는 보통 저희가 26명에서 27명, 그러니까 손님 수보다 일하는 사람의 수가 훨씬 많습니다. 테이블 수도 좀 줄이고 직원 숫자도 더 늘리고 인테리어도 좀 많이 리노베이션도 하고, 이렇게 얼마 전에 의자 같은 것들 바꾸고 뭐 많은 변화를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 공간 안에서 할 수 있는 많은 변화들을 시도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김치볶음밥 제일 먼저 만들었었고, 초등학교 이후로 중고등학교 때는 그냥 집에서 취미로만 요리하고, 뭐 아버지께서 밤에 뭐 술 한잔 드실 때 제가 만두 같은 것도 많이 만들어 드리고, 요리를 제대로 하겠다고 길을 가게 된 거는 대학교로 가서 조리 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해외 직장이 뉴 아메리칸 다이닝 컨셉으로 하는 미국식 음식인데, 그 레스토랑에서 제가 1년 동안 일을 했고, 그 이후에 스페인으로 다시 가서 스페인에서 견습 생활을 좀 했고요. 다시 미국의 마이애미에 있는 노브라는 레스토랑으로 제가 지원을 해서 그때 또 취업이 됐어요. 노브에서 근무하면서 아시아 셰프가 어떻게 일본 음식을 가지고 전 세계를 열광시켰나, 그런 것도 많이 경험을 했고, 좋게 잘 봐주셔서 저를 노브 바하마 지점에 총괄 셰프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때가 제 나이가 되게 어렸었는데, 한국 나이로 27 이 정도 됐던 나이였는데, 그때 한식 메뉴를 좀 섞어서 새롭게 해석한 뭐 저만의 뭐 새로운 한식 메뉴들도 손님들께도 선보일 기회도 있었고, 제 요리를 하나 둘씩 만들다 보니까 내 레스토랑 오픈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영어 그룹으로 수업을 듣는 그런 학원 수업이 있었거든요. 하루는 밍글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밍글링, 섞다, 어우러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제 이름이 민구니까 그 반 수업에서 친구들이 저를 밍글이라고 부른 거예요. 별명으로 민글 이렇게 불러서, 그 수업에서는 제가 민글이었어요. 근데 당시에도 제가 요리사가 되고 싶어 했었고, 선생님께서도 민구가 나중에 제일 성공할 것 같다, 벌써부터 이렇게 이 나이에 자기 꿈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날 민글이라고 부르니까 나중에 레스토랑 하게 되면 내 이름 민글이라고 지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레스토랑 이름을 지을 때 민글은 아니고 밍글스라고 이름을 짓게 된 거죠. 그래서 제 이름이 민구기도 하고, 저희 레스토랑이 한식과 다양한 전 세계의 조리법, 그런 경험들을 섞고 어우러지게 만드니까, 그런 의미로서도 밍글스라는 단어가 저희 레스토랑 이름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첫 이제 와인바 거기에 취업을 했는데, 첫 직장이다 보니까 당연히 경험이 없죠. 셰프님이랑 저랑 딱 2명만 같이 일을 하는 그런 주방이었거든요. 제가 뭘 하더라도 다 그분 눈에는 마음에 안 들 거고, 저도 잘
모르고 그래서 되게 많이 혼났어요. 막 요리를 하다가 하루는 혼내시면서 너 너무 재능이 없고 좀 센스가 없다. 근데 너 이쪽 요리를 하려면 좀 센스나 재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좀 약간 기분이 안 좋아서 재능이나 센스 내가 잡지 많이 보고 이런 미술이나 예술 잡지들 보고 내가 경험하면서 키울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야, 그거 타고나야 돼. 막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냥 그러고 한 귀로 듣고 흘렸어요. 저는 이제 열심히 잘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또 하다 보니까 제가 민글스 운영하고 그 전에 계속 요리를 해보니까 내가 그래도 센스가 없지 않다. 그렇게 제 스스로 다시 한번 느끼기도 했었던 거예요. 처음 제가 민글스를 열었을 때는 제가 나이가 그때가 31살이었거든요. 맨날 먹는 음식들 그리고 제가 배웠던 해외에서의 그 요리 방식들에 그냥 한식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레스토랑을 열었는데 막상 열고 나서 보니 제가 한식을 너무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그냥 제가 즐겨 먹을 수 있었던 집밥으로서의 한식이랑 실제 전문적으로 손님들한테 낼 수 있는 한식하고의 갭이 되게 컸던 거죠.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제가 엄청 컸어요. 외국 셰프가 한국에 와서 한국 재료를 써서 하는 서양식이 베이스가 된 느낌의 한식이 조금 얹어진 느낌이었던 거거든요. 그거는 제가 새로운 한식, 제가 추구하는 한식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서 한식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차에 2년이 돼서 조유숙 셰프님도 뵙게 되고 정관 선생님도 뵙게 되면서 제 한식을 좀 제대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 민글스에서 표현하고 있는 한식은 한식을 조금 더 잘 깊게 이해하고 전통 한식의 기본과 근원은 존중하되 오늘날의 기술과 감성을 더해서 민글스만의 새로운 한식을 선보인다예요. 한국 음식의 특징이 뭘까? 그리고 한식을 하려면 어떤 부분을 내가 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될까 생각했을 때 한국 음식에서는 장을 빼놓고는 한식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모든 한식의 거의 대부분의 음식에 장이 들어가고 한국의 음식의 맛을 낼 때 가장 중요한 게 장이거든요. 소금, 콩, 물 이 세 가지만으로 굉장히 단순한 식재료인데 그거를 발효시켜서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고 맛있는 맛, 장이 준비되어 있으면 제철 재료들, 제철 채소나 해산물 그리고 한국의 다양한 고기들에도 양념을 하고 그렇게 맛을 내잖아요. 그래서 장이 가지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한식에서는 장을 빼놓고는 할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민글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가 한식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부터도 장만큼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장을 좀 새롭게 재해석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 3월에 장이라는 책을 발간했어요. 영문판으로 먼저 나왔는데 발간되기까지 4년이 걸렸거든요. 한국 음식을 소개하고 싶은 책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주제를 장으로 정했고 그때부터 책을 준비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장 메이커들을 굉장히 많이 방문했어요. 70~80개 정도 되는 간장을 깔아놓고 다 맛을 보니까 물론 짜니까 아주 막 세세하게 맛을 못 봐도 달랐던 게 장이 그냥 다 같은 장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각각 지역마다 그리고 만든 사람마다 차이가 많이 있구나 그런 것도 배우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장을 하나 고르더라도 훨씬 더 우리가 신중하게 우리 음식에 잘 맞는 장을 골라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장을 한번 맛을 보면은 꼭 한식에서만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에도 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면은 우리 식문화의 가치가 올라갈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장책을 썼을 때 외국에 먼저 쓰고 싶었고 이 책의 70% 정도는 한식 레시피지만 30% 정도는 장을 활용한 다양한 서양식 요리 그리고 디저트도 있어요. 장 문화를 이해하는 게 그 사람들을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그 사람들의 음식에 장을 활용하는 법을 소개했습니다. 제가 장을 활용하는 것도 좋아하고 한국 음식에서 장이 중요하니까 그러면은 장을 한번 디저트에 넣어볼까 하고 크렘블레 디저트는 좀 그 모두가 좋아하고 굉장히 유명한 디저트였거든요. 거기에 된장을 넣었어요. 그러고 만들다 보니까 간장을 넣어서 약간 단짠이 있는 그런 느낌을 주면 어떨까 싶어서 그 피칸을 설탕에 캐러멜라이즈해서 달콤하게 만드는 그런 디저트가 있는데 거기 간장을 좀 넣어본 거예요. 된장 간장이 들어왔으니까 고추장도 넣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추장을 뭐 말려서 파우더로도 만들고 또 한국 음식 중에 튀밥이 있잖아요. 쌀티밥을 고추장 물에 삶아갖고 튀기니까 매콤한 맛이 나더라고요. 이거다. 이래서
간장, 된장, 고추장이 다 들어간 디저트를 그렇게 만들게 된 거예요. 장이 3가지가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장 틀이고, 당연히 디저트니까 달콤함이 있는데 거기에 짠맛도 있고 감칠맛도 있고 매콤함까지 더해진 약간 오묘한 맛의 디저트입니다. 근데 손님들이 되게 좋아하셔서 오픈 때부터 저희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메뉴에서 빠진 적이 없어요. 한 최근 5년 사이에는 정말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한국 문화가 전 세계로 많이 뻗어나갔잖아요. 한창 뭐 드라마도 그러고 음악도 그러고 뭐 영화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그전에는 아시아권 국가에서 인기가 많았었다면 한류라고 해서 이게 전 세계 글로벌로 이게 나가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한국 식문화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선배 세대들이 이렇게 잘 탄탄하게 만들어주신 그런 식문화 안에서 저희 나이 정도 되는 젊은 셰프들이 해외 경험을 하고 돌아와서 한국 식문화를 또 본인들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한 그런 레스토랑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지금 뉴욕은 한국 음식, 한국 레스토랑, 한국 셰프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고, 가까운 지역의 싱가포르나 뭐 홍콩, 상해, 이제 유럽 쪽에도 파리에도 생기고 있고, 한국 셰프들이 이렇게 노력을 했던 것들이 잘 모아져서 최근 한 5년 사이에 정말 붐인 것 같아요. 정말 달라진 한국 셰프들에 대한 위상을 많이 느낍니다. 저희는 지금 홍콩에 이미 레스토랑이 있고요. 5년 전에 열어서 레스토랑을 열었고, 거기도 미슐랭 원스타를 받았어요. 작년에는 그 파리에 저랑 주옥이라고 하는 레스토랑이 있는데, 지금 주옥 셰프님이랑 같이 제가 컨설팅을 해서 캐주얼한 한식 코리안 비스트로 이런 거를 파리에 오픈했어요. 올해는 밍글스가 그 좋은 결과, 감사한 결과 얻었으니까 밍글스에 더 많이 당분간 집중하고 싶고, 추후에 제가 여력이 된다면은 또 전 세계에 저의 이런 감성이 담긴 한식을 또 선보이는 게 꿈입니다. 네.